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일단 요거 토크 콘서트 2시간인데 요거 끝나면 바로 한번 돌면서 제가 사랑하는 나무, 꽃 이런 걸 좀 사가지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얻기 힘든 지식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어요. 정원을 가꾸시는데 어떤 것을 해야 아름답고 탐스럽게 가꿀 수 있다 하는 포인트 레슨 같은 거 그런 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되실 텐데 정말 제가 듣기로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 깜짝 놀랄 분들을 다 모셔서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고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도 용인에서 정원 가꾼 지 지금 19년 반이 됐습니다. 정원을 굉장히 꽃하고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잡풀들과 함께, 잡풀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예쁜 꽃들이죠. 그래서 꽃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원에 다니는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컨셉을 잡고 내려왔더니 여기에 초록 정원사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초록 정원사인지 김묘한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전문가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집에서 혹시 꽃을 가져가는데 나무를 가져가는데 내가 꽃을 키우는데 정원을 가꾸는데 궁금한 점이 있더라.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요거는 반드시 얻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 질문하시면 또 여러분이 친절하게 답해 주실 거고요. 저와 함께 진행을 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차를 막 만들고 계시는데 요거 다 세팅을 해야지만 합니까? 예. 그러면 세팅을 좀 해주세요. 예. 잠시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여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람회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겠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준비를 하시느라고 밤잠 못 자고 정말 힘들게 이끌어 오셨다는데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장식만 하려 해도 이게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 정원 산업박람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텔레비전에 자주 안 나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정원에서 정원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시골 정원은 사실은 정스러운 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심고 싶은 꽃들, 맨드라미, 그 다음에 흔히 있는 물망초라든지 이런 거 심고 그냥 꽃 하나 들여다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느리게 사는 미학을 정말 우리 동네 분들로부터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 시절에도 좋고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지금 이 시절도 좋고 김미화 보니까 장화 신었는데 키가 엄청 크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낸 예전 그 김미화를 보던 그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김미화가 많이 늙었을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 그냥 시골시골 하면서 잘 살았다라는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여기 김승규 작가님이신데 아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하여튼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름다운 정원 엄청 잘 만드셔가지고 요 정원 산업 박람회에서 하여튼 큰 머시기도 하고 그런 거시기여요 이분이. 그래서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선생님 한 말씀 좀. 네, 같이 사회를 오늘 보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걸 항상 들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이크 잡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갑자기 준비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지금 전주 그 작가정원 공사 중에 여러 초록 정원사들이 와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자꾸 해서 그러면 무슨 콘서트라도 하나 판을 깔아줘라. 그러면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올 테니까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렇게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에서 또 이렇게 식물을 엄청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김미아 선생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잘해봐요. 재미있게. 예. 예, 재미지게.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작가님들. 한 번씩 예, 우리 자리는 어디예요? 예. 여기 여기, 앉으시려고요? 예, 예.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책도, 예. 오늘 뭐 좋은 시도 소개해드릴 거고, 책도 소개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아유, 예쁘게도 꾸미셨다. 예. 아, 진짜 위에서 이거 드론으로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쁘게 만드셨네요. 경산제다에서 네. 올해 해차를 수확해가지고 네. 우리 김미아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이것도 우전입니다. 우전. 아. 우전이 뭐냐면 고구 이전에 수확한 아주 참새 혓바닥보다 작은 녹차잎을 따가지고 덮어서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변산제다 선생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드립시다.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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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주인공들, 여러분들께 오늘 그 꽃과 나무 이야기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십니다. 제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아까 말씀 나누셨죠? 백혜정원의 김봉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디로 왔? 네. 대표님 이쪽으로. 네. 우리 대표님 마이크를 잡고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말씀 간단하게 소개. 안녕하십니까, 김봉찬입니다. 앉을까? 저 3일 전에 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도슨도 좀 했고요. 저는 원래 정원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생태학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런던, 뉴욕, 수많은 외국의 그 도시들이 정원을 많이 하는데 자연을 어떻게 도시에 같이 공생할까, 이런 숙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정원을 만드는 김봉찬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 식물 전문가이신 제가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한택식물원이라고, 한택식물원의 강정화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예쁩니다. 어디 앉으실까요? 그 옆에? 네네. 네. 네. 이사님도 한 말씀 좀, 네, 마이크. 네. 네, 반갑습니다. 한택식물원에서 풀 제일 잘 뽑는 사람이고요. 매일 하는 일이 풀 뽑고 풀 심는 일인데 제가 식물들하고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관 분석 전문가십니다. 서울대학교의 손용훈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거 반응 좋아. 소리 지르는 거 좋아. 제자들이죠? 좋습니다. 네네. 교수님, 여기 앉으셔도 될까요? 네네. 마이크 드시고. 맞습니다, 소장님. 네, 거기 앉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기수라고 하고요. 전주에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공사를 했던 게 있어요. 저기 당장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랑, 그 다음에 천마중길 앞에 이제 그런 레인가든, 그리고 농수산물 대학의 앞에도 이제 좀 조성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전주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전주가 맛있는 것도 많지만 이 정원과 이 식물,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공간을 생각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전주 시민분들 참 진짜 멋있고, 정원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넘버원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스타라고 소문이 나신 HLD의 이호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돌이라고 소개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 아, 그쪽 계시나? 이쪽, 네. 네. 거기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조경계 아이돌 HLD 이호영입니다. 네,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사실 저기 있는 안기수 소장하고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경계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수로 치자면 G.O.D 정도 되는 조경계 아이돌의 거의 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 2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손님이 이제 마지막 손님입니다. 이분이 제일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어요. 네, 자, 전주 시민들과 함께 전주를 갖고 가고 있는 더숲의 이선희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다 가족들이시니까요. 저쪽에 마이크가 있는데, 거기 앉으실까요? 네, 어디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선희 국장님이 좀 강한 남자를 좋아하세요. 그쪽에 앉으려고 하는데 왜 김미아 선생님이 또 질투하십니다. 아, 무슨 죄송한데요. 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전주에서 전주 시민분들과 재미있게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더숲의 사무국장 이선입니다. 제가 더 좋기보다는 전주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우리 한택식물원의 강정화 이사님, 한택식물원은 한국의 토종 자생식물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요즘에 가보면 어떤 꽃들이 가장 좀 예쁘다? 자랑 좀 해주십시오. 저희 식물은 한 10,000여 종의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자생식물, 그 다음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후가 이상한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예전 같으면은 지금 막 피고 있을 한창이올 꽃들이 이미 다 졌거나 이제 아직도 필 때가 아닌데 피는 애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제가 봄에서도 많이 봤는데 금낭화, 흰 금낭화 걔네들이 지금 완전히 절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본 중에서도 이제 설구화 종류들 지금 막 꽃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이 지금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식물이 피고 지고 있다. 옆에 우리 김 대표님, 어떤 식물이 요즘 여기 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꽃이 요새는 가장 예쁘다 좀 말씀해주고 싶은. 사실은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죠, 다 예뻐서.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날은 목련이 좋았다가 목련이 있으면 또 이제 벚나무가 좋았다가 또 옆에 피는 또 꽃창포가 좋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쁜 사람을 자꾸 만드네요. 그럼 하나만 딱 집어보세요. 요새 예쁘다. 요즘 백회도 이제 꽃들이 많이 피는데, 백회는 좀 일찍 봄이 오잖아요. 서귀포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꽃이 피는데 요즘 등나무 꽃이 너무 좋아요. 등나무. 백등, 지고 있더라. 백등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얀 등나무 꽃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등나무가 예쁘더라 요새는. 이 등나무가 가지 끝에 무한선을 만드는 거는 말이에요. 사실은 축축 늘어지게끔 많이 달리면 약한 바람에도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욕망을 참고 그 우한선으로 잘 이렇게 어우러진 그 모습이 너무 등나무의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죠. 등이 정말 예쁘긴 예쁘죠. 진짜 등 네.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연등처럼. 어. 그래서 면이 없는데 이 선들로 만들어진 등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 등나무를 또 한번 그렇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집에도 등나무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꼬면서 올라간다고 그걸 잘라내가지고 등 꽃이 4개밖에 안 폈어요, 올해.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꽃이 요새 좀 꽂히세요? 마이크. 저요? 네. 등나무가 예쁘다 하셨는데. 사실 근데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
그 시기에 기다리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는 운이 좋게 바로 뒤에 엄청나게 이쁜 목련이랑 나무, 저 목련 되게 좋아하는 게, 목련이 겨울에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우리 학생 조금 빠른 것 같긴 한데 수국이 지금 만개한데요. 그죠? 네. 수국 저 좋아하는 꽃이어서요. 네. 수국이 좋다. 요새 수국이 좋아하는 좋더라. 꽃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수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국이 좋더라. 예, 작약. 예, 작약이 많이 있네. 수국이. 저희 정원에 별목련 한 그루가 있습니다. 3년 지나니까 꽃이 막, 교수님 되게 참 너무 아름답게 펴가지고 목련 좋아하시는군요. 옆에 대표님은 어떤 꽃 좀 대표적으로? 저는 그냥 꽃은 다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왜 이파리가 가장 먼저 피는 게 이제 그 버드나무 종류잖아요. 네. 개천에 있는 버드나무. 네. 이제 날씨가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이런 거를 그 경관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을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 버드나무 종류가 이 상순이 이렇게 약간 색이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물오른 버드나무 물오른. 그래.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버드나무에서 이파리가 피고 이제 산에 되면 산에 이제 첫 잎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잎이 이 햇볕을 추가를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꽃도 좋긴 하지만은 나무 본연의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해를 넘어갈 때 봄을 알리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를 너무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감성적이시네요, 매우. 네. 그 옆에 우리 이 소장님은 어떤 꽃을 예, 저는 좀 감성적이라기보다는 머리로 식물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게 제 이미지긴 합니다. 어떠냐? 그래요? 이게 해양목인데요. 이쪽에 보시는 게 보통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해양목이거든요. 그러네요. 다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심고 이렇게 압박하기 심고 항상 이제 강정지를 하기 때문에 딱 이런 모습만 보통 보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해양목은 사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한 10년 전에 용월에 갔는데 가운데 보이는 해양목 자생 군락지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해양목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감성적으로 멋있다기보다는 해양목이 이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목이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쁜 나무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또 제 프로젝트 할 때 저쪽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해양목의 아름다움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해양목을 저렇게 막 자연스럽게 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은 이게 사람들이 손대지 않았을 때 자연 상태에서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걸 느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나무. 그러네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 아름답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 머릿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좀 각인된 나무가 최근에는 해양목이었습니다. 그래, 회양목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왜 정원에 경계할 때 있는 조그만 이파리. 근데 그게 그렇게만 봤었는데 이게 자세히 많이 소개해 그래. 네네. 요거예요. 요거. 네네. 이게 한택식물원의 그 꽃들. 여기서부터 아우 이쁘다. 저보고 제가 좋아하는 꽃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얘기를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 좋아하는 녀석, 특별히 좋아하는 애가 있긴 하지만 다른 애들 마음 상한다고 말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일단 이뻐 보이는 거 사진 깨끗하게 찍힌 것만 제가 몇 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깽깽이 풀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죠? 얘 깽깽이 풀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4월 둘째 주에 꽃이 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꽃이 피고 3월 말 되면 그냥 꽃이 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숲속에 사는 애예요. 숲속에 사는데 상록수립대가 아니고 낙엽, 화렵수 밑에 살아요. 그래서 꽃이 필 때는 일찍 피기 때문에 나무들이 잎이 펴지기 전에예요. 그래서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꽃이 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나무들 잎이 막 펴지죠. 그러면서 그늘 조건이 돼요.
그래서 깽깽이 풀을 우리가 정원에 심는다 그러면은 이제 낙엽수 밑에 식재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씨앗을 개미가 물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채종할 때 되면은 개미하고 이제 저희 직원하고 누가 먼저 따냐에 따라 가지고 채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됐을 때만 약효가 좋다고 그럽니다. 다른 나라는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네. 안 뽑아 먹었지 거기는. 우리만 뽑아 먹어. 네, 다. 아 이쁘네. 세훈은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1530년 중종 때 아마 중종 맞을 거예요. 1530년에 발행된 중종 때 발행된 우리 조선의 지리서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아주 멋진 풍광이 나오고 뭐 군사적 요충지라든지 그런 지리에 관한 서인데 거기 우리 전주 십승이 나와요. 십승이라는 것은 명승지 할 때 그 승이거든요. 그 십승 중에 쾌심대라는 아주 상쾌한 이름을 가진 정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자 위치가 어딜까? 제가 전주 살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헌을 더 검색을 해보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쾌심대라는 정자가 있었고 그 아주 쾌심대 그 정자가 유명해서 전주 부윤이나 전라도 관찰사 아니면 문인들이 그 쾌심대에 대한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 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러면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전주에 그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전주 시민들께 멋진 정원을 하나 선물해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일단 동국여주 승남의 그 쾌심정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쾌심정은 지금 그 강암서해관 거기가 예전 제남정 자리인데 군사시설이었어요. 제남정에서 개천을 따라 사리를 올라가고 그러면 산이 멈추고 개천이 휘돌아가면 절벽 언덕 위에 배나무가 심어져 있고 가파른 언덕에 돌을 쌓아 정자를 지었다. 그래서 그 여지승남에 나오는 그 굴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강암서해관부터 1위를 갔더니 한벽당이 나오고 1위를 더 갔더니 좁은 목 약수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 어디 올라갔더니 그 바람이 참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그 남고산이 거기서 멈추고 개천이 휘돌아가고 승암산과 남고산이 밀접하게 이렇게 닿아 있는 군사적 요충지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항상 시원한 느낌이 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이 근처 어디 정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정자자리를 찾았어. 네. 이제 고증은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너무나 상쾌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또 큰 상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 세 분이 친구예요. 다 친구인데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저기 대표님이 얘기하실 때 좀 잘라야 된다. 말을 길게 온다. 그게 잘라라 MC가. 그 내가 정원 설명하면서 얘기하면서 역사책 한권을 쓰고 있네요. 역사책 예? 한권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설명하는데 뭐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내가 어디서 잘라야 되지?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 얘긴 다 하신 거예요? 예, 아직. 아니지. 인제서 갔다는 얘기 하는 거지. 역사책 2권은 더 써야지 정원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만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와편도 찾고 이제 뭐 역사적 이제 학술적 고증은 거쳐야 되지만 그런 이제 그런 그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듯이 없어진 보물을 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찾아. 나고 없어진 정원을 다시 찾아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진짜 박수 쳐주셔야 돼요. 복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복원해야 돼. 제가 전주 시장님께 꼭 요청을 하려고요. 네. 그 없어진 전주 10승 중에 하나인 하나를 쾌심정을 찾아가지고 하자. 전주 시민께 돌려주세요. 맞아. 네. 그런 거. 예산이 없으면 제가 뭐 저기 인력은 댈게요. 저렇게 힘 있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 돌은 제가 날릴게요. 안기수 소장님 모시고 삥이라도 털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길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선희 사무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전문가가 그런 걸 싸면은 얼마나 잘할까 로 갔더니
며칠 동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분들이? 아니 그걸 만드는데. 네,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시지만 이제 우리 조경계 대모님이신 정현선 선생님의 나름 애제자이신 김승규 선생님께서 정원을 조성한다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궁금하지. 네, 유명한 작가가 와갖고 만든다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언제 오냐고 물어봐서 첫날부터 갔어요. 첫날에 딱 갔는데 돌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돌을 쌌나 이렇게 봤더니 앉아갖고 거기 세 분이 계속 돌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는 거예요. 돌을 깎았대.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갔는데 그 세 분이 또 앉아갖고 돌을 깎고 있는 거예요. 3일째 갔는데 돌을 깎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뭘 하는데 이렇게 돌을 깎아요? 그랬더니 담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야 된다고 이 돌을 지금 가서 보시면 전부 다 다듬어서 그 담을 쌓았어요. 그래갖고 너무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했는데 3일 동안 깎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거를 담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조각하듯이 그렇게 담을 쌓았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계속 만지면서 이쁜 것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그런데 전주분들도 그 정원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유가 정원에 정성이 담기다 보니까 그 정원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억수로 힘들게 깎았다고 대상 받았나 봐요. 가서 한번 보시면 돌이 울퉁불퉁해요.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 그죠? 미안해서 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러지. 미안해서. 또 미안해서. 네,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어. 이호영 소장님께 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그 국내외 조경하고 정원의 경향을 좀 알고 싶다고 네, 하시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여기 사실 더 전문가들도 많고 하시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영국 사진이랑 일본 거랑 하나 있거든요.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진이 네. 있으시답니다. 수선화 사진하고요. 네. 손용훈 교수님 사진 올려주세요. 이건가? 예. 네. 이제 수선화라는 꽃은 여러분들 이제 영어로는 나르시스라고 하잖아요. 네, 수선화가 되게 이쁘죠. 되게 이쁜 꽃인데 반대로 되게 흔한 꽃이기도 해요. 되게 흔한 꽃인데 제가 이 꽃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영국인데 영국의 호서 지방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국립공원이거든요. 네, 울즈워터라고 하는 물 앞인데 뒤에 이제 저 시 속에는 뒤에 있는데 그거랑 또 관련되긴 하는데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영국의 개관 시인이라고 해서 영국 왕실에 인정한 그런 시인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수선화는 굉장히 유명한 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바람이 싹 부는 곳에 이제 수선화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뒤에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잔잔하게 이제 윤슬이 있는데 수선화의 아름다움이 지죠. 이렇게 있는데 아름답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는 고독한데 내 고독함에 대해서 위로도 돼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수선화가 아름다운 건 알고 있는데 일상에 있는 그냥 꽃인데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한 그런 윌리엄 워스워스의 수선화를 한번 보고 싶어서 4월 달에 그분이 얘기한 4월 달에 이 장소에 갔어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되게 중요해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기에 서 있는 수선화는 그냥 혼자 있는 뭐 우주에 떠 있는 아니면 집에 있는 수선화가 아니라 그 레이크 디스트릭트와 함께 있는 수선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까 농촌다움이나 지역다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수선화는 원래 거기에 있었고 윌리엄 워스워스가 그 아름다움을 찾아낸 거죠. 심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만들어요. 우리도 만들고 해서 그걸 본따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팔랑팔랑 흔들리죠.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가 이쁘죠? 그죠? 제가 10년을 일본에서 이제 박사를 일본 동경대에서 하고 이쁘다. 6년 동안을 일도 하고 일본에서 이제 대학 교수 지바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한 3년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오게 됐는데 제가 있던 캠퍼스가 이제 마츠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바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현이 이제 동경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안양 정도 되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캠퍼스가 이제 마치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혼도지라고 하는 절 사찰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계절 여름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이게 7월 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수국 축제를 할 때예요. 수국이 원래 지금 아까 너무 이르게 폈다고 했는데 그때가 제일 이쁘거든요. 제일 건강하고 비도 싹 맞으면 이뻐지고 한데 수국 축제를 갔는데 저는 수국을 보러 가서 아름다운 수국을 보다가 이게 이제 뭐 어떤 꽃인지 아시죠? 꽃창포. 그죠? 창포 너무 이쁘죠. 영어로는 워터 아이리스라고 하죠. 근데 색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지? 다양하죠. 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는 얘가 왜 이렇게 이쁜지 아세요? 옆에서 꽃이 조금 시들면 하나하나씩 딱딱 따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 가장 아름다운 상자 가꾸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딱딱 따주면서 지나가면서 정말 감동인데 얘는 따주는 이유가 시든 꽃을 있으면 시든 꽃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이게 식물이 힘을 쓰잖아요. 따주면은 다음에 또 그 다시 옆에서 꽃이 올라오고 해서 맞아요. 너무너무 건강한 그래서 수국 맛들인데 주인공이 아닌데 여기서 얘가 꽃창포가 주인공이 됐어. 더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꽃창포가 어디서 가져온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꽃창포는 원래 우리나라 일본에 원래 있는 물가에 있는 습지나 이런 데 있는 꽃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수선화처럼 여러분들 창포에 대한 그 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서 여기에 있는 대나무, 그 다음에 혼도지 사찰과 이 창포와 그 다음에 수국 뒤에 보이세요? 얘 배경으로 있는 애들이 예뻐. 이날의 주인공 수국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드는 나무 경관이 수국이네.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첫 번째는 수선화, 두 번째는 워터 아이리스, 꽃창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있는 꽃들이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강의사님 우리 한택식물원에도 창포 많이 있잖아요. 예쁘잖아요. 네, 그거 그 딱딱 못 따주잖아. 거기 물 있어서. 네, 저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하죠. 여력이 안 네. 되시네. 이 딱딱 따주면 진짜 이렇게 예쁘겠네요. 장화 신고, 그죠? 아, 장화 신고. 아, 그렇겠네요. 아, 이만큼 올라오는 거. 아, 그러네. 우리 꽃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 말씀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잖아요. 다니다 보면 하나씩 다 오늘은 누가 시들었니? 아이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따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 걸리고 어쩔 수가 없어. 테니스도 안 치는데 왜 테니스 엘보가 오냐고. 그쵸? 대표님, 김봉찬 대표님. 네, 네, 대표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백혜정원도. 네. 아니, 잠깐, 아까 그 꽃창포가 왜 이렇게 꽃이 다양한가 물어보셨잖아요. 네. 전 노란 거가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야생화에 관심 가진 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본은요, 17세기에 꽃창포의 품종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가든 잡지라고 영국 왕립원예 협회에서 나오는 잡지를 3년 전에 읽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르대요. 꽃창포의 색깔이.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 옆에 있는 습지에서 채종한 그런 아이리스, 엔사타, 다른 엔사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뜻이 사실은 우리가 야생화나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육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꽃창포가 산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 화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화투는 잘 모르고. 거기에 화투에 나오는 그림이 화투에 화투꽃 있는 거. 네. 네. 그 예? 그건 화투 일본 거래. 그게 일본 거래. 붓꽃 아닌가 붓꽃? 예. 뭐라요? 붓고다고. 이게 정확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통속한데 꽃 구경하는 그 놀이 그 있잖아요. 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바다에서 화투인데 꽃을 보고 던져서 게임을 하는 건데 아, 네. 계절별로 유명한 꽃들이 거기 들어 있는데 일본 겁니다. 아, 일본 거래요. 예, 그래서 우리 화투를 만들지 뭐 그러고. 목단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가품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은 얄미울 정도로 그런 거를 아주 잘한단 말이야. 아주 얄밉다고요. 그러나 자랑해 주십시오. 백혜정원 내 뒤지지 않고 내가 자신 있다. 내 평 일생을 내가 바쳤다. 왜 말을 못해? 아 이거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제가 예. 이제 정원을 하다가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원은 잘해요. 뭐 세계적인 많은 정원가나 조경가들조차도 거기 가서 영감을 받아서 또 자기네 정원들을 또 다시 만들고 그럴 정도로 동양 정원하면 일본 정원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정원 전통 정원도 좋은데 잘 알려야 되겠죠. 근데 일본 정원에 가면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루 같은 데서 용안사요? 이렇게 마루 같은 데서 앉아서 그 자갈들 몇 개 놓고 하얀 돌 그 모래 같은 걸 넣어서 예, 우리 고산수 정원이라고 하잖아요. 빗으로 쓸어가지고. 네, 빗으로 쓸어서. 야, 한국에도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정원이 진짜 감상이 되는 그런 정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백회라고 2019년도에 그러시구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백회 정원은 아니고 이 서울에 만들어진 정원 이것 되게 하다 보니까 섞였는데 괜찮아요. 서울 8층에 만들어진 숲정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정원을 만들 수가 있다. 깊은 숲 속의 자연을 옆에 둘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오늘 가져왔고요. 빌딩 8층에 숲 정원이 있답니다. 이렇게 만드셨대요. 지금 3년 됐고요. 네, 어. 한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또 백회 정원 있을까요? 이건 어디입니까? 너무 빨리 가는데. 이거. 이것이 백회정원입니다. 아. 백회정원의 마당인데요. 네. 제가 제주도에는 초원이 많잖아요. 오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자연주의 정원, 숙군초 그라스 정원의 어머니는 어디냐면 오름에 있어요. 제주도 오름에. 억새밭에 수많은 야생화들이 피고 지죠. 우리가 해충이 뭘까요? 해충. 나쁜 벌레잖아요. 그죠? 해로운 벌레. 해충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식곤충이에요. 해충이라고 쓰면요, 농산물에 그 벼를 먹거나 사과를 먹거나 하는 그 초식곤충이 나쁜 벌레가 맞긴 한데 그걸 해충으로 쓰면 다음에 듣는 단어가 있어요. 박멸이에요. 초식곤충을 죽이는 거를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박멸해도 되는 면허를 딱 갖게 돼요. 그 초식동물 하면 박멸 쓰면 다 왜 그러지? 초식동물을 우리가 사바나에 가면 뭐 기린도 있고 뭐 얼룩말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지구가 지탱이 안 돼요. 그 초식동물 중에 가장 종다양성이 높은 게 뭐냐면 곤충이죠. 우리 그 초식곤충을 다 해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약을 쓴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농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은 농약을 안 쓰는 유기정원이다 그래.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려워.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 진딧물 이놈들을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초원에 가면 농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초원에 가서 농약해요? 농약하면 큰일 나요. 숲속에 가도 농약을 안 하죠. 그들이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요, 안정화가 되고 해충이 초식곤충이 어떤 것이 확 대번식하지 않아요.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백회가 농약을 안 한 지가 8년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풍뎅이를 놓가지고 진딧물을 잡아먹게 하고 뭐 요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뭐 우리 정원에다가 막 그런 걸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식물만 먼저 갖다 심고 자라게 되면요, 그런 네. 식물들은 자연히 알아서 들어와요. 지가.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요. 지들이 지들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우리는 하죠. 거꾸로 그 사회를 거꾸로 배워야 돼요. 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정원이 자연주의 정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이 초원 같은 이 느낌이 풀밭 같지만 여기서 사계절 꽃이 피고 지고 여기에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요. 그런데 자연주의 정원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드른 것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가을이 되면 시들잖아요, 그죠?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 빨리 저걸 잘라야 되지, 언제 잘라야 돼, 쉬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제일 어려워해요. 자르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냐면 월동하는 곤충, 그 생태계에 우리 병을 다 막아줬던 그런 다양성들이 없어져서 그들이 집을 내가 치워버려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아내들이 빨리 봄이 돼서 나가서 알을 깨서 애벌레가 된 다음에 내가 저걸 잘라야 되는데 조금 더 늦추면 안 될까? 늦추면 또 새임이 나와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타이밍을 보는 게 제일 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그 꽃과 식물의 아름다움에 진짜 사무치게 아름다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진짜요. 저희도 한택식물원에 남편하고 자주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무슨 정원 막 있어 우리 동네에. 근데 모란 정원이 있어요. 모란. 작약과 모란 있잖아요. 작약 모란의 구별법 여러분 아세요? 작약은 식물이고 모란은 나무요. 꽃은 똑같아. 근데 나무에서 피는 것이 모란. 그 다음에 그죠? 예, 초본이라고 하시네. 근데 그 모란원에 모란꽃이 졌을 때 사람들이 안 가. 모란이 엄청 화려하니까 예쁜데 막 돌아다녀. 우리 남편이 미친놈처럼 거길 걸어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방님 왜 거기를 다 꽃이 진 자리를 왜 가냐 그랬더니 부인 우린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얘들이 피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들고 진짜 저무는 꽃에게도 한 바퀴 돌아주는 예의를 갖춥시다. 이런데 내가 사람들 됐다. 내가 우리 남편 어딘가 있어 여기. 그래서 내가 항시 배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저 대표님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모셨으니까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전문가 여러분들께 나 이런 거 궁금했다 하는 거 마이크 드릴게요. 어디 네네 우리 예 선생님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물어보시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기 지금 선물 있습니다. 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1월 달에는 뭐라고 2월에는 어떤 식물이 있고 3월에 어떻게 관리를 해라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식물 관리 달력이라고 대표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드릴게요. 예, 이렇게 길어. 붙여놓으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라고. 월별로 월별로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그 월에 주로 발생했는 병해충. 그다음에 해충을 죽이지 말래잖아요 지금요. 해충도 같이 살아야지. 죽인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아주 진딧물 아주 깍지벌레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예, 방제 방법이라든지 방제 방법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갇혀 있는 데서 식물 기르면은 그런 해충이 참 그래요. 그래서 요거 드립니다. 자, 손 어느 분? 네, 있습니다. 네, 여쭤보세요. 그대로 전하면 전주 시민들한테 내 고향 전주 시민들한테 선물하려고 마음먹고 정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돈 상관하지 않고 이거 4천만 원 줘요. 아니 하라고 4천만 원 주는데 4천만 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두 배 이상 이렇게 만들 여기도 아 여기만 아니 자 지금 다 가고 하고 택시 가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뭔가 또 떨어져서 있을 때 내가 이제 100만 있어야 내가 이렇게 만들고
한강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 거기에 그 전주 십경이 나오잖아요. 전주 십경을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전주 십경을 찾아봤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 한옥마을 십경이 있고요. 전주 십경이 있는데 전주 십경은 안 나와요. 그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안 나와요. 8경까지만 나와요. 전주 십경이라고 해갖고 들어가서는 엄청난 소리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동국여지 승남에는 전주 십경이 있으면서 거기에 쾌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그 십경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쾌심정. 근데 이제 여기는 쾌심대예요. 그래서 그 쾌심정을 그 문헌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쾌심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서술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이분이 찾은 곳은 어디냐? 그 쾌심정이 있던 자리가 도분역 약수터 그 절벽 위에 있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옆에 정자가 있더래요. 지금 있는데 이게 최근에 지은 거 이제 조선시대 때 지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은 쾌심정에서 바라보는 전주천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 한병우에 부딪혀가지고 펼쳐지는 뭐 이런 장면이라든가 걸어갔더니 보니까 거기에 표현되는 것과 무사한 이러한 것이 앞으로 보고 미안. 거기에 정원을 만들면 진짜 잘 들어맞는 거 워크를 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매개에서 그 한옥마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선이 뭘까? 거기에 맞는 시각보다